104주년 3.1절입니다.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1시간 동안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해외 항일운동,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뉴욕 한인교회 역사를 한 몸에 담아서 그 정신을 살려내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를 쓰고 계시는 장초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주 동포사회에서 우리 민족에게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가장 파렴치한 유린 침탈 행위죠. 아주 야만적인 행위로 반드시 인류 역사 위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인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역이시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3.1절이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지만 우리가 3.1절을 늘 기념식을 하듯이 우리가 잊지 않고자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우리 미주 한인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마련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1절인데 목사님 잠시 뒤에 이제 3.1절 행사 가시죠? 예, 갑니다. 올해 특별히 큰 성과가 하나 있어요. 네. 네. 황교안 묘역에서 오늘 3.1절 기념식도 열리고, 예. 예, 황교안 님의 그 묘가 이제 한국으로 네. 봉환이 된다라는 네.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어떠세요, 심정이?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10여 년 전에 황기안 열사님의 묘소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1차 대전에 미군에 입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워싱턴 DC 알랭턴 그 묘지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국의 그 헌충원 애국지사 묘지에 가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왜 쓸쓸히 계신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여 년 동안 그분을 정말 모셔야 할 것으로 모시는 그런 운동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4월 17일 날 서거하셨는데 꼭 100년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 100년 되는 해에 이번에는 꼭 모셔가야 된다. 아주 맹렬한 운동을 우리 뉴욕 총영사관과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마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한국 헌충원으로 가시게 되면 이번이 그분 묘소에서 드리는 3.1절 행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처음에 그 황교안 선생님 묘를 발견하신 것도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발견하시려고? 우리 교회 네. 어른들 중에 예. 그 많은 애국자들이 계셨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하와이 농장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대륙간 철도공사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서 이제 뉴욕의 1910년, 20년, 30년도에 네. 뉴욕이 굉장히 저 경제공학을 앞두고 그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 지하철 공사 또 조지 워싱턴 브리지 공사 거기에 또 한인들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거기 한인들이 동원됐더라고요. 와, 진짜요? 근데 그분들이 그 차이니스로 해가지고 차이나타운에 살면서 이제 차이니스로 그 그랬구나. 노동자 모집할 때 거기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 2층, 3층, 4층은 전부 한국 사람들의 숙소였으니까 이제 거기 살면서 하셨는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때는 뭐 공부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건 학생이건 노동자건 네. 전부 애국자였어요. 특히 그 노동자들이요. 그 꼬기 번 돈으로. 번 돈으로 예. 이승만 대통령이나 안창호 선생님이 오시면 그거를 애국 성금으로 바쳤어요. 왜? 독립자금으로. 빨리 우리 조국이 독립이 돼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수백 명이 그동안 묻혔어요. 이름도 없이
묘비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황기한 씨는 전명훈이나 황기한 씨는 그분들이 조금 뭐 이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 돌 비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 주었기 드렸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됐죠. 그것도 한글로 그렇게 한글로. 묘비석을 네. 세웠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 조국의 이름이 그때 일본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돌비석에다가 대한인 그렇지. 딱 그렇게 새겨. 아, 참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가슴 뿌듯한지. 역사죠, 진짜. 그걸 또 발견하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김동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벌써 3.1절이 104주년이에요. 그렇죠. 예. 뭐 한 세기 지났는데 방금 뭐 우선 장철호 목사님 옆에 제가 이 3.1절 104년이라고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왜요? 예. 하여튼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주인공 유진초이의 유진초이 역이죠. 그렇죠. 그냥 갑자기 청취자들 황기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분이 그 뉴욕 한인교회 창립교인 중에 한 분으로 어느 기록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뉴욕 한인교회가 1921년도에 이야, 진짜 옛날입니다. 3.1절 행사 때문에 생겨난 교회인데 그때 황기한 씨가 있었어요. 오,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요?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초창기 창립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멤버였던 성도였다. 거. 성도인 거는 한 확실하다. 1년 반 동안 교인 생활을 하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원래는 이분이 천주교 교인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데 교회 1년 교회. 반 동안을 쭉 그러니까 1919년 이제 독립 이 3.1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념을 하는 거를 맨하탄 어느 타운홀에서 모였을 때 그때 모인 한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나서 가지고서 그 교회를 만드셨구나. 창립하는데 동의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만든 게 야. 지금이 저 뉴욕 한인교회인데, 그러니까 뉴욕 한인교회의 역사를 알면은 항일 독립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저는 이 104년에 생각나는 거는 독립기념 3.1 독립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선은 한국이 자주국가다. 그치. 우리는 주인이 있는 나라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인류 평화 공영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면은 이거는 평화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 비폭력 평화 운동이라는 아주 철학적으로 세계에 유례 없는 이런 이게 나중에 인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1년 후 진짜요? 그리고 3.1절 1년 후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야. 우리가 3.1 운동이라는 게 그때 항일 운동 중에 하나 이렇게 알 의미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그렇죠. 굉장히. 그다음에 네. 3.1 운동에서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나선다죠. 그러니까 1차 정확합니다. 대전,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승 국가들의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최초로 시민들이 일어난 운동이에요. 와, 진짜. 그렇기 때문에 104년 맞는 지금 때쯤 와가지고 저는 좀 갑갑한 게 250만 이상 미주 한인 사회에서 과연 이게 그냥 독립운동 때 그냥 한인들이 했던 게 아닌 거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네. 이게 그 철학이 있고 관점이 있고서 그 미래를 보는 이런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가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유태인 디아스포라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가지고 계속 거기 중심으로 해나가니까 그러네. 유태인들의 역사가 여기서 2세, 3세들한테 계속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4년 때에 우리가 강조하고서 집중돼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3.1 독립운동의 그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철학적인 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그래도 1세들이 이해하고 우리 2세들한테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렇죠. 국리를 너무 좀 고민스럽게 하는 이 104주년 독립기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말씀을 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과연 그 참석하는 사람들 1세대는 얼마나 알 것이며 심지어 참석도 잘 안 하는 1.5세, 2세들은 어떻게 알 거며.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지금 이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가까운 1세대들이 그래요. 3.1운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어가야 될 정신이라는 거, 예, 이 일어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이런 그 역사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많이 알리는 일을 평생 해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건 신앙이라는 문제로 연결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생각은 이제 디아스포라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열사들 묘비 같은 거를 네. 미국에 250만 이상이면 이제는 뭐 뭔가 해볼 만한 집단이고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존하면서 우리 2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민 역사 속에서 이런 계속 자유, 보여주고 예, 교육을 평화, 시키고 이런 정신에 한국인이라는 것만 그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를, 예, 진짜 세계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3.1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철학적 기반이 탄탄한 건가라는 거를 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은 끝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좋네요.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점에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늘 그 황계한 선생님 묘가 한국으로 가지만 저는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비워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어때요? 제가 30년 전에 예. 이준 열사의 무덤을 찾았어요. 예. 단 해그 가서 찾았는데 그분의 영정은 한국으로 가셨고. 모든 거 다 모셔갔어요. 네. 그런데 묘는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몇 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헌충원으로 이장됐다. 그게 이제 그 써 있어요. 기록만 있고. 예, 그렇게 하고 네. 그 당시에 가졌던 그 묘비는 그대로. 그리고 나라에서 아주 그걸 성역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좋겠어요. 예. 저희는요. 예. 이 황귀한 열사뿐만이 아니고 네. 거기에 애국지사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없는 애국지사들, 그 비속도 없는 애국지사들. 그런데 그분의 그 땅속에 다 묻혔지만 땅을 예. 조금 파보면은 네네. 그 번호가 있어요. 아. 조그만 돌에 그 번호를 했는데 그 번호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대장을 보면 기록을 한 번은 제가 가서 네. 그 1920년도서부터 35년도까지의 돌아가신 분 명단을 쫙 훑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박씨, 김씨, 이씨, 와. 최씨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한국 분들이시네 다. 예, 그러니까 야 그래서 참 그걸 보고서 기록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못했는데 거기 황기한 씨 옆에 그 무덤들이 다 묻혔습니다. 네네. 그 이제 묻혀놓고 그냥 평민지가 됐지만 조금만 파보면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확인되니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돌멩이들이 나와요. 번호가 적혀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황기한 씨 묘비에 바로 큰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워서 돌아가신 비석 없는 어른들의 이름을 거기다 전부 적는 거예요. 그래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3월달에 다시 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과장님도 오시는데 그걸 좀 건의하려고 그래요. 좋은 생각이죠. 국가에서 비석 하나를 세우다고. 만약에 못하면 우리 뉴욕의 동포들이 일불씩이라도 아유, 걷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를 예. 세우겠다. 좋은 그래서 생각이신 것 그걸 같아요. 성역화하고 3.1절마다 비록 그 유해가 한국으로 가시지만은 네. 그러나 거긴 우린 계속해서 그런 3.1절 것들 하면 기념 좋다. 행사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황기안 선생님은 워낙 뭐 이제 유럽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름 없이 묻히신 분들도 이곳에서 꼬깃꼬깃한 독립자금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한인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대 그런 독립운동 자금들을 마련하고 여기 구심점 역할을 하고 뉴욕 한인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한인교회 전에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 3.1 운동에 대한 이 정신을요. 네,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적 안목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성의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35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지금 침략당하고 네,
모든 것을 뺏겼어요. 심지어 글까지 뺏기고 언어까지 뺏기고 이렇게 일본 놈들이 했는데 착취를 당하고 그쵸. 우리의 당한 그 피해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만주 침략, 중국 침략을 위해서 철도 공사도 하고 우체국도 만들고 한 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수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울분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울분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거기에 못지않게 위대한 3.1 정신이 나왔다. 그 값을 비교할 때 그러한 일제 침략이 없었으면 이런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동안 사실은 가져왔던 거예요. 만년 동안 가지고 왔던 위대한 애국 정신 그리고 하늘님을 믿는 신앙심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민족은 항상 같이 갔어요. 예, 기독교 이전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애국가에 그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작사한 게 아니에요. 아리랑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예, 하늘님이 보호하사 예.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윤치엇이라든지 도산 선생이라든지 최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현대말로 각색한 것뿐이지 네.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는 언제나 하늘님을 믿는 백의 민족의 기상과 네. 그 정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전인자 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제 탄압이 직접 나타나니까 폭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결정체가 뭐냐? 우리의 애국과 나라 사랑 이 고백이 3.1 정신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3.1 정신의 그 독립 선언문을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꼭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1919년 2월 8일 날 동경 YMCA 한인 YMCA에서 춘원 이광수가 초안한 28 선언문이 낭독이 됩니다. 네. 그때 김마리아가 참석했거든요. 유학생으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말이죠.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입는 기모노 있잖아요. 기모노. 예. 기모노 그 잔등에 뭐 이렇게 넓적한 판대기 있죠. 예.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는 현해탄을 일본 사람으로 가장하고 건넜어요. 아, 그걸 들고 한국으로 그리고 들어가셨구나. 예, 동지들한테 전하고 육당 선생에게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육당 선생님이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동지들하고 같이 그걸 기초로 해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 친일파라고 해서 우리가 도외시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최남선 선생이나 춘원 이광수 선생은 아주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3대 귀재에 들어가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춘원 선생이요 육당이에요. 이분들이 저 춘원 저 육당 최남선 씨가 네, 네. 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문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보석과 같은 일제 35년 동안에 뺏겼던 그러한 값보다도 우리 독립만세를 부르는 우리 민족 그 3.1 운동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온 그 밑바닥에서부터 태극기 들고 아유, 독립만세 부르고 참. 3.1절 그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예, 지금 말씀했지만은 정말 민초들이 그래서, 일으킨 그런 네. 비폭력 시위였고 네, 예. 1년 후에 간디가 그걸 알고 글쎄요. 그 1년 후에 무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런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일어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3.1 마틴 루터 킹까지도 아 그래요? 네, 그 간디 연구가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아, 그게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3.1 운동이라는 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걸 등한시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순간 드네요. 민족의 통일은요.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3.1 운동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거 이상 잘 된 것이 없어요. 좋은 그 말씀이시네요. 정말 진짜. 결론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국의 통일도 우리의 민족의 3.1 정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거기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금수저, 흑수저도 하나가 네. 될 수 있고 여당, 야당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좋은 이렇게 말씀이세요. 네, 사실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그때 그 건국에 기여했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3.1 정신이 건국 이념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게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디아스포라가 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그 자기 모국어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도전 정신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 이런 금방은 잘 모를 만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실 미국이 그 다음에 외교 정책한 거 보면은 괜히 구어성으로 내놓은 거라는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1918년에 한 것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자기 주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이거의 관점을 갖고서 여기에 자각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919년 3월 1일 이전에 동경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28 독립선언서를 그러네요.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1918년 12월 달에 길림에 있던 네.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길림에 나가 있던 한인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무어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무어 독립선언서 나올 때에는 1918년도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가 있고 1917년에는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혁명이 성공됩니다. 사실 러시아의 스탈린이 망쳐서 그렇지 러시아의 혁명 정신 안에는 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 변색이 돼서 그렇지 약소 국가든 뭐든 다 자주 국가로 인정하고 같이 갈아야 된다라는 기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앞서서 나가가지고 한 게 나라를 찾자라는 이런 운동화된 거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사는 한인들이 아직도 분단이라는 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돌파할 거는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바로 이런 3.1 독립운동 같은 정신에 기초한 우리 2세들 교육 속에서 이거 해결된다고 봅니다. 자꾸 한국은 양극화되고 별로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맹점은 과연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킬 1세대들이 이 3.1 독립 이 정신 그때서부터 이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과 우리말 매체에서도 이민 역사 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 역사 속에 맹맥히 이어왔던 그런 이민 역사 시초에 있던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황기한 열사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많이 알려진 거는 미스터 션샤인이에요. 그렇죠. 유진초이. 맞아요. 이게요 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볼 때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유진초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맞아. 한국에 가 있어요. 그때 미국의 아주 교활한 입장 때문에 사실 윌슨 대통령 이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서부터 작년도가 미국과 한국 수교 140년이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1882년 제물포 조약 때문에 그래요. 그게 최초로 한국 조선과 미국의 통상 조약인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선이 어려움이 처할 땐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이런 게 있거든요. 고종이 그걸 가지고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이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기에 답도 안 하고서 거긴 일본이 대세니까 일본하고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었구나. 그래서 디오도르 루즈벨트. 디오도르 루즈벨트.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 전번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테프트 그 군인이 그 루즈벨트하고 저 윌슨 대통령 사이에 대통령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도 이런 얘기는 했지만 다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에 타가지고 자국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거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 이걸 철수시켜 버리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을 아는데 그때 코리안 아메리칸의 유진 초이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유진 초이에 대해서 한국에 그래도 좀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고정 측근이 어느 대감이 유진 초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하면은 미국은 일이 틀어지면 그를 조선인이라 할 것이요. 조선은 일이 틀어지면 그를 미국인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쓸쓸한 이방인인 뿐입니다. 우리 자손들이에요. 정체성이 없으면. 딱 쓸쓸한 우리 얘기네요. 이방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 미국인이고 100% 한국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철학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기반은 3.1 독립운동서부터. 이렇게 되면 유진 초이 같은 평가를 안 받는 거죠. 그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거냐. 그러네요. 쓸쓸한 이방인이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안 우리 된다. 자식들이. 예, 그래서 저는 104주년 될 때에 야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 정신을 교육 잘 시키는가가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쓸쓸한 이방인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3.1절 정신에 대해서 교육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하고. 네. 독립운동 이전에 3.1 독립운동 이전에 1903년에 하와이에 처음 이민자들이 맞죠? 왔어요. 그쵸. 거기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분들이 대륙으로 들어오면서 한 게 그랬죠.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입니다. 맞아요.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들이 다 하와이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그러니까. 와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스티븐슨이라는 너무나 그 흉악한 그 사살해서 죽이고 그때 한인들은 다 일어나 가지고 그 고가의 비싼 변호사를 사 가지고 다 석방시켜 가지고 프로텍트를 하잖아요. 그때 말이에요. 네. 예, 예. 모금이 그 황인환 아니 황인 장인환. 장인환 예. 씨 살리기 위해서 모금했는데 모금운동. 약 8,000불이 모금됐어요. 우와 당시에요. 예, 그 그때 당시 8,000불은 1907년도에 7년도예요? 8,000불이. 그런데 이야. 그게 큐바, 멕시코, 동포까지도 다 모으신 합해가지고. 거예요. 예. 대단들 하세요. 심지어는 진짜. 일본에서까지 유학생들이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고 8,000불. 한국의 힘이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저 동포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시게 되면 오클랜드 항구 스티븐슨 저격한 현장을 꼭 가야 찾아가서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 편에 서주는 거예요. 왜? 미주 한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를 그러니까 내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식들이 네. 정의를 위해서 일하면은 미국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네,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오늘 아침 1시간 특별 대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철호 목사님 그리고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셨던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앞에서 잠깐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3.1 운동은 결국 분단된 우리 조국에 있어서도 3.1 정신으로 결국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 이 분단된 것이 또 미국과 또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그 사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음. 그 뉴욕 한인교회의 전통 중에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류의 소명이잖아요. 역사가 발전돼. 그 다음에 식민지 침탈, 독재에 항거하는 정의, 뭐 이런 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기반 안에는 인간의 자유나 인권이나 평화 이런 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뉴욕 한인교회가 한국에 제가 처음에 85년에 뉴욕 갔을 때 저를 초청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뉴욕 한인교회 한승인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이분이 그 항일 그 독립운동 현장을 겪은 그 당시에 뉴욕 한인교회 가장 어르신으로 계셨었는데 이야. 이분이 그때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김 선생, 제가 20대 말인 김 선생, 해외 동포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는 철학이 탄탄해야 됩니다.
오. 그게 뭐냐면은 세계를 크게 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가다가 중단하고 끊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한승인 장로님이 한국은 군사 독재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그 안에서는 이 어려운 걸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뉴욕 한인교회의 또 다른 전통은 한국이 군사 독재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또 뉴욕 한인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발언할 거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또 근거지가 됐어요.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 때 네.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 목요기도회라고 너무 유명합니다. 오. 그 목요기도회를 거쳐간 분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성취했어요. 그래요? 거기 거쳐간 사람들이 뭐 김재준 목사님이 함석헌 선생님이 정치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다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런 좀 민간인 정부가 네네. 이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이루고 동시에 민주주의 민주화도. 제도도 갖춘 게 이런 해동포에 각고멸려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3.1 독립운동서부터 시작된 뉴욕 한인교회 미주 동포 사회의 정신적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네. 2세들에게 하는 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권위주의 정부가 너무 급팽창하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손을 보려고 그러고 이게 미중 갈등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차피 2차 대전 이기면서 일본을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해줘 버리고서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침탈했던 그 세력들을 다시 등용을 해서 메가더 군사 정부가 다시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민족 정기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거를 해결하는 데에 저는 이게 제 신앙처럼 와닿는데 지금 앵커께서 언급을 하시니까 2007년도 우리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역사의 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네. 미국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고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움직여서 여러분 역사 진실이 뭔 줄 아세요? 여성 인권이 뭔 줄 아세요? 이거를 미국이 옳게 알도록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자국 이익주의 때문에 패권주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일본을 앞장세우고 전범 권력을 그게 미국의 신사에 입장이죠. 마귀 권력을 항상. 내세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100여 년 전에 3.1 독립운동 당시에 미국에 있던 한인들이 여기서 스티븐슨이 오면 그러고 이걸 미국 사람들을 움직여서 석방운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인들이 우리가 여기 시민이니까 미국으로 움직이자 라는 최초의 사례가 그 이후에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법으로 만든 게 결의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움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디아스포라의 힘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한국인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는 일본도 필요하니까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과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이좋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동의를 해줬죠. 저는 100년 전에 미주 한인들이 독립운동할 때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필라델피아 한인행가가 1919년 4월 달에 모였어요. 한국의 3.1운동하고 사실은 필라가 목사님 뉴욕보다 전국 앞서서 그걸 했어요. 그때에 서재필 선생님이 무슨 문구점을 하셨는데 그 문구점에서 이거를 한국서 오신 분이 국리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미국 언론 기자가 프리랜서 기자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정당하다. 그렇지. 그 당시 미국은 일본 눈치 보면서 절대로 한국이 독립운동은 그냥 한국의 몇 안 되는 종교인들이 그냥 일본에 항거하는 목소리 낸 거지 절대 개입하지 말라라는 국무부가 훈령을 보냈어요. 미국이 진짜 나빴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훈령까지 보냈어요. 이야.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를 네. 필라델피아 모인 한인들이 그 문구점에 찾아온 어느 기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미국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거리 행진을 하셨죠. 그렇죠. 네. 필라에서 하고 네. 사실은 박사님, 서철 박사님이 그 문구점 거기 그 기록이 그게 너무 문구점을 하셨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할 때 철저하게 지킨 원칙은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만 이런 거를 일본을 향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선언이 자주국가, 인류 공용, 공존, 평등, 예? 그리고서 이 세계 평화 이런 정신을 가지면은 미국 시민들에게 과거를 잘 정리하고 홀로코스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는 일어나지 네, 않도록 하는 건 하게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의 책임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시민사회에 얘기하고 미국 정치인한테 얘기하니까 미국이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누가 해서 들어준 줄 아십니까? 미국 시민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주 한인들이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에 있어서 통일 문제 분단을 해결하는 데에도 똑같이 자꾸 적용된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정치, 한국에 있는 권력이랑 할 게 아니라 아니죠. 맥을 이어가는 이런 철학적 기반을 해서 이주민들은 디아스포라들은 항상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을 지킵니다. 철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이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 씩씩해야만 그 사회가 좋아져요. 네네. 소수계들이 이민자들이 씩씩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그걸 가지고 한국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미국의 평화운동 세력, 미국 시민들 그리고 미국 정치인을 움직이는 게 그쵸. 이게 예, 이 분단된 통일을 위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예, 이런 그 소임이고 또 그렇게. 전략적 이런 방식이다. 그게 이런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맞습니다. 나라 밖에서 네.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친구 하나가 그런 책을 썼는데 정말 그래요. 그 우리가 나라 밖에 있을 때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독립운동의 중심이 그 국가 내 자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의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저 간디 역시도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리고 저 인디라 간디도 역시 밖에서 밖에서 그랬고. 찾았고 손문 역시 밖에서 중국의 신의 혁명을 일으킬 그랬었죠. 수 있는 정신을 가졌고 이게 나라 밖에서 자기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디아스포라의 그 정신이 바로 그건데 네네. 그때 민족의 자기 조국을 떠나서 바라볼 때 조국에 대한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명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김동길 선생도요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통일운동의 주역은 반드시 미국 유학생 2세, 3세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3.1 운동도 결국 디아스포라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셨고 많은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미주 한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그런 힘을 보여줬던 것들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으면 해결하지 못했을 일을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쯤 와가지고 이제 2007년도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네. 이 운동했던 벌써 거를 그러네요. 예, 돌아보면서 보면은 그 아르메니안들은 아르메니안 운동 없이 미국의 아르메니안들끼리만 해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부러워하던 자기네들은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한 결의안도 못 냈을 때 우리를 부러워해. 우린 하원 겨우 통과됐는데. 그렇죠. 근데 아르메니안들은 벌써 2019년도에 하원, 상원 통과되고 작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터키가 중요하더라도 와. 아무리 일본이 중요하더라도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래서 아르메니안 학살은 제노사이드란 선언을 백악관에서 해요. 이거를 보고서 저는 위안부 문제는 지금 망가졌잖아요, 좀. 예, 그러니까 맞아요. 위안부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나오도록 하는 주춧돌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는. 근데 잘 보셨어요. 그거를 성공시키지 못했던 거는 비교를 해보니까 아르메니안 디아스포라는 아르메니안 없이 미국의 아르메니안들이 이끌고 갔는데 위안부 문제는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운동의 이니셔티브가 소녀상에서 너무 폭발해버리니까 한국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렇게 되네요. 디아스포라들의 운동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한일 간에 아주 그 갈등이 되고 휘발성이 있죠. 예. 이 높은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자꾸 멈칫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강조할 거는 통일 문제도 그렇고 평화라는 거, 인류 공존이라는 이런 철학적 어프로치를 가지고서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이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단도 결국에는 목사님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사는 이주민들 바깥에서 이 민족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게 분명하다. 이게 2세들하고 한테 교육이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네, 이렇게 네. 책임감이 생기는데요. 어깨도 무거우시고 통일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 김 대표께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예. 이게 디아스포라의 주된 그 위안부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쵸. 결실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하고 대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새 와서는 좀 약해졌는데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독일 민족하고 일본 민족하고 달라요. 독일 민족은요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여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 정신에서 자랐으니까 기독교에서 그 회개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네네. 네, 회개가 예. 뭐냐 뉘우침 그렇죠.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근데 일본은 그걸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한 2, 30년 흘러가면 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서양의 것을 좋아해요. 모방하기를 좋아해요. 그 정신까지도 독일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네 자체 회개하는 민족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하고 그 싶네요. 나라 갑자기. 그 나라 역사가 그 네. 나라의 그 정신 상태가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로 참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요.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냉정하게 네. 여하튼 그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 역사적 책임이 크다. 진짜 예, 그러네요. 예. 확실히. 이 공동으로 여기에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그러니까 먹고 우리가 주도해서 노력이 있어야 뭔가 해가는 것.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좀 상관없이 미주 한인들도 한인이거든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가 분명히 이슈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뭔가 미국 정부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통일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지 한국에 예. 뭐 강원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듯이 예. 또 미국의 한인 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족 발전, 민족 역량 중에 맞아요. 남쪽에 북쪽에 그리고 해외 이 구체적인 우리 그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김정은 그 문재인 두 분이 공동 성명할 때 분명히 나누는 걸로 나눴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예, 북과 남 그리고 자매 형제 해외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지금 한국 내 실정법 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예, 미국 실정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미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철학적 기반을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104주년 때 반드시 이 자각하고 냉정하게 돌아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것이 전략적으로 다가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 시간이 오늘 거의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목사님 책을 새로 내셨네요. 대표님께서 항상 유관순 열사 네. 전문가시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예, 제가 예. 오랫동안 유관순의 그 심취해서 사실은 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유관순 전집을 책을 전영택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저한테 주어서 네. 그때 이제 그 처음 유관순하고 읽으셨구나. 접하게 됐는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이제 은퇴 후에 그 제가 그 생각 어릴 때 가졌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한국에 가서 그 유관순 책을 구하려고 왔더니 네. 그때는 싹 없어졌어요. 교과서에 옛날에는 교과서에 유관순 있었는데.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그 이상하다 그러고서 내가 유관순 전기를 써야지. 이제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고 이제 더욱 심취하게 됐는데 요새는 또 유관순 열사 많이 나왔어요. 5년 전에 보니까 뭐 많이 나왔어요 책이. 네네. 그래서 근데 유관순의 그 스토리 그 전기보다는 유관순이 가졌던 애국심 그리고 신앙심 네. 그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그 10대 소녀가 이걸 이 정신을 우리 후손들한테 넣어주고 이게 더군다나 3.1 정신하고 3.1 운동의 희생자가 꽃봉오리처럼 별빛처럼 빛났던 분이 떨어졌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신을 이어주는 게 뭘로 하면 좋을까? 시가 좋겠다.
그래 한 5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 번 답사를 하면서 네.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 시는 제가 유관순이 돼가지고 네. 유관순의 생각으로 쓴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또 그러냐면은 유관순의 애국정신, 신앙심 그리고 이건 3.1 정신하고 직결이 돼요. 당연하죠. 3.1 운동 네. 그리고 3.1 정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유관순에 대한 연구 속에서 3.1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민족의 만여 년 가까이 내려왔던 그 백의 민족의 네.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이것은 정말 7천만, 8천만 우리 동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우리 민족의 하나가 가능할 거다. 이야.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이런 책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목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돼요. 책 표지가 너무 예쁩니다. 네, 시집이고 네. 영어로도 돼 네, 있고 쓰셨습니다. 네. 사진도 들어 있고요. 읽기 그렇게 맞아요. 어렵지 않은 아주 가볍게 그래도 읽어볼 수 있는 책이고. 잡으면은 못 놓게 되는 그렇죠. 책 같습니다. 네. 이건 뭐 45편이니까 예. 네네. 뭐 그냥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그러게요. 거예요. 근데 출판회를 하신다고요. 네, 언제 모레 하세요? 내일 모레 이제, 이제 저 한인봉사센터에서 해서 오후 2시에 KCS에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 책을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이런 책을 사실 미국에서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세대들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아이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1세대들이 먼저 공부한 다음에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이죠. 네. 유관순 하다 보니까 이게 유관순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애국심이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논계 알죠? 네네. 논계의 전통이 흐르고 어, 백제 궁녀 마지막 그 나라가 예, 망할 예, 때 예. 백조 궁녀 3천 명의 그렇죠. 그 정신이 이어지고 행주산성의 여성들의 그 행주치마의 그 스피릿이 이어지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심청에 네. 예?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양미 300석에 팔리는 그런 그 효심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한 진짜요? 줄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 한국 여성들이 네. 공적 희생 그러니까 예, 우리 이 조선의 여성 예. 네. 진짜 그 여성들이 이루어낸 것들이 진짜 많죠, 사실은. 여기 더 이렇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 너무 안 알려지는 것 같아. 논계가 18살에 그게 18살 때였어요. 난방에 빠졌어요. 예. 그런데 18살에 유관순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이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오늘 듣게 돼서 진짜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한인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뭔가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있죠.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마무리를 좀 어떻게 대표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분단 국가 출신이면서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구나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무관심과 무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 앞에 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네. 가능하면 이 방송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런 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맥락을 이어내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네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식 교육에도 많이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진짜 두 분하고 이런 시간 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게 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럴 잠깐 얘기죠, 동안.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우리 뉴욕 동포 사회에 이런 얘기와 여론 그리고 운동 네, 이런 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특별 대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춘호 목사님 그리고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우리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